한국의 방역 지침이 강화되면서 한인들의 한국 방문도 급감하고 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표 판매는 절반 이상 감소하고 격리 면제 신청도 줄었습니다. 백신 미접종자들 사이에서 델타 변이가 확산하면서 전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무려 38개 주에서 증가율이 50%를 넘어섰습니다. UC 계열 대학들이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백신 접종을 마치지 않으면 대면 수업 참여는 물론 기숙사 같은 학교 시설에도 출입할 수 없게 됩니다. 라스베가스가 포함된 남부 네바다주 보건국이 백신 접종과 관계없이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고 나섰습니다. LA 카운티는 네바다주 방문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도쿄올림픽 선수촌 한국 대표팀 숙소에 이순신 장군의 문구를 본뜬 응원 메시지가 내걸렸습니다. 일본 극우 세력이 반발하며 6.1기 시위까지 벌였습니다. 라이언이 모든 카카오 프렌즈와 함께옵니다. 그리고 한미 카카오 프렌즈 데뷔카드가 탄생했습니다. 한미 카카오 프렌즈 체킹 계좌를 열면 1% 캐시백과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 상품도 드립니다. 지금 한미닷컴에서 확인하세요. 네, 변이 바이러스가 방역 지침을 되돌리고 있습니다. LA 카운티에서는 내일 밤 자정부터 실내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 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한 이후 한국을 방문하려는 한인들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빗발치던 자가격리 면제 신청도 급감했습니다. 먼저 이사면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모국 방문을 계획했다가 잠시 보류하기로 결정한 윤효신 씨. 새로운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하면서 한국 방문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사실은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뭐 또 4단계까지 가고 그때 한번 또 조금 몇 달 있으면 또 조금 나아질래나 또 조금 한번 기대를 걸어봐야 며칠요. 해외 백신 접종자 격리 면제 발급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시켰기 때문입니다. 국내에 지금 사정이 안 좋고 6시 이후에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서울은 3인 이상은 지금 집합이 안 되잖아요. 초반에 시행 초기에는 그 수요가 일시적으로 몰렸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여행업계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모국 방문을 위한 항공권 구매가 50% 정도 감소했습니다. 항공권을 예약한 고객들은 구입을 보류하고 한국 방역 지침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역시 문의는 꾸준히 있는데 실제 발권 수가 조금 망설이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조금 빨리 들어오신다.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침은 저녁 6시 이후 2명까지만 만남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식당과 카페 등 모든 다중이용 시설은 밤 10시 이후 영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하면서 고국 방문자 감소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미국 내 델타 변이 확산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실내 마스크 착용과 교내 백신 접종이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윤수 특파원입니다. 미국 50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주간 평균 코로나19 하루 환자 수가 전주에 비해 10% 이상 늘었습니다. 38개 주에선 증가율이 50%를 넘었습니다. 이번 달 들어 백신 접종률이 낮은 미국 남부 5개 주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환자가 늘기 시작하더니 미국 전역으로 확대된 겁니다. This is becoming a pandemic of the unvaccinated. We are seeing outbreaks of cases in parts of the country that have low vaccination coverage. 거센 확산세에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는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실내 마스크 착용을 다시 의무화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다른 카운티들도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기 시작했습니다. It's not clear how much transmission still happens with the vaccine with the Delta variant. And therefore, I personally, when I go to the grocery store or the post office, I wear a mask.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조치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로드아일랜드주는 주내 모든 대학에서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고 캘리포니아 주립대도 가을 학기 시작 전까지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백신 접종을 완료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주에선 반대로 교내 마스크 착용과 백신 접종 의무화를 금지하는 법까지 만들어
코로나19가 더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윤수입니다. 유시 계열 대학들이 모든 학생들과 교직원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습니다. 유시는 오는 가을 학기 교내 대면 수업 실시를 앞두고 공식적인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유시 캠퍼스를 출입하는 모든 학생과 교직원들은 가을 학기 시작 2주 전까지는 백신 접종을 마쳐야 하며 백신 접종 증명도 제시해야 합니다. 다만 신체적 장애나 종교적 이유 또는 임산부의 경우 예외가 허용됩니다. 라스베가스를 포함하는 남부 네바다주 보건국이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최근 델타 변이가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는 네바다주 여행을 가급적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상민 기자입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면서 네바다주 여행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보건국은 델타 변이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네바다주로 여행을 떠나는 것을 권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여행자가 많이 몰리는 라스베가스 여행은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라스베가스 보건국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카지노와 클럽 등 사람이 많이 몰리는 장소가 변이 핫스팟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보건당국은 설명했습니다. 네바다주에서 경제활동이 재개된 지 7주 이후 다시 엄격한 방역 지침이 내려진 겁니다. 어제 네바다주에서는 지난 2월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를 5주 전과 비교했을 때 3배에 육박하는 수치로 급증했습니다. 5주 전에는 신규 확진자 비율이 3.4%였지만 지금은 10.9%로 껑충 뛰었습니다. 보건국은 어제 네바다주에서 998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고 15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이사면입니다. 네, 이번 주말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다시 의무화되는 가운데 보건국은 추가 규제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확진자 증가세보다는 입원 환자와 사망자 비율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 확진자 수는 8일 연속 1,000명을 넘겼습니다. 보건국은 코로나 사태가 더 심각해진다면 경제 재봉쇄도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재봉쇄는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보다는 입원 환자와 사망자 수를 분석해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 LA 카운티 내 입원 환자 수는 460명대, 코로나가 최악이었던 지난 겨울 입원 환자 수가 8,000명에 달했던 것에 비교하면 적은 편입니다. 최근 일주일간 일일 사망자도 5명을 넘기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하루에 290명이 숨졌습니다. 확진자 수가 늘더라도 백신을 맞은 사람이 많을수록 입원 환자 비율과 사망자 수는 크게 감소한다는 설명입니다. So almost all of the patients that are in the hospital are unvaccinated. There are a few breakthrough cases, and we knew that we would see that. The resources that we have that are limited have to be devoted right now to vaccinating because we know that that's the long-term solution. 4개월 만에 확진자가 2만 명으로 급증한 영국이 예정대로 경제 재개방을 강행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또한 실내 마스크 착용을 다시 의무화할 정도로 확진자 수는 급증했지만 추가 봉쇄령은 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만이 팬데믹을 끝낼 수 있는 해결책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명란해전을 앞두고 이순신 장군이 선조에게 올린 유명한 문장입니다. 도쿄올림픽 선수촌 한국 대표팀 숙소에 이 문구를 본뜬 응원 메시지가 걸렸는데 일본 극우 세력이 크게 반발하며 우길기 시위까지 벌였습니다. 도쿄에서 유정재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지난 13일 문을 연 도쿄올림픽 선수촌 앞입니다. 우리 선수단이 묵게 될 숙소 앞에는 대형 태극기가 줄지어 내걸렸고 한글 응원 메시지도 붙어 있습니다. 신에게는 아직 5천만 국민들의 응원과 지지가 남아 있습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유명한 문장을 응용해 대한체육회가 대표팀의 선전을 응원하기 위해 내건 현수막입니다. 그런데 한 일본 언론이 이 문구가 불온한 반일 메시지라며 트집을 잡았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한국에서는 반일을 상징하는 영웅으로 신격화돼 있다며 전쟁과 관련된 문구를 선수촌에 내건 것은 큰 파문을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해당 기사에는 일본이 싫으면 오지 마라, IOC가 한국을 징계해야 한다는 등 일본 우익들의 댓글이 6,000개 넘게 달렸고 극우단체 회원들이 한국 선수촌 앞에서 우길기를 들고 기습 시위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런 표현에 대해서 다른 정치적인 의도는 없고 우리 선수단이 5천만 국민의 지원과 응원을 받고 있다, 이런 표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는 성화 봉송지도에 우리 땅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시해 놓고도 우리 정부의 계속된 항의에는 여전히 귀를 닫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SBS 유성재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전국 최초로 기본소득 보장 프로그램을 도입하게 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최근 상하원에서 만장일치로 기본소득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프로그램 실시 대상은 자격을 갖춘 임산부와 성인이 되어 위탁 양육 가정을 떠나는 젊은 성인들입니다. 기본소득은 주 사회복지부가 기준을 정해 각 카운티 정부가 지급하게 되는데 월 $500에서 $1,000 정도가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 카운티는 주민 2,000명에게 월 $1,000를 지급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에서는 비수도권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부가 비수도권 방역 강화에 나섰습니다. 이 확산 속도와 이동량이 문제라는데 자세한 내용은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방역 당국은 비수도권의 일률적인 거리 두기 격상에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만에 기조를 바꿨습니다. 비수도권의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4명까지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각 지자체에서 논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비수도권의 무서운 확산세 때문입니다. 지난 일주일 하루 평균 확진자는 수도권 963명, 비수도권은 273명인데 이번 주는 수도권 1,107명, 비수도권은 369명이었습니다. 수도권은 15% 늘었지만 비수도권은 35%나 상승했습니다. 비수도권 가운데 경남은 하루 평균 142명으로 가장 많았고 증가 속도는 호남이 가장 빨랐습니다. 유독 제주만 확산 속도가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가 오는 19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3단계로 격상합니다. 제주도 자체 분석 결과 최근 확진자의 44%가 관광객이나 다른 지역 사람들로부터 감염됐기 때문인데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방역의 고삐를 좀 더 죄야 할 필요성이 커졌던 겁니다.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는 주로 제주도에 있는 유명 관광지를 다니시는 그런 부분보다는 제주도에 있는 도내에 있는 도민들이 주로 이용을 한다든지 하는. 지난 13일 이동량을 보면 일주일 전보다 수도권은 11% 줄었는데 비수도권은 9% 증가했습니다. 이동 자체와 개인 접촉을 줄이지 않는 한 비수도권도 수도권 확산 양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아프리카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한국 해군 청해부대에서도 코로나 집단 감염이 발생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첫 증상이 있던 때로부터 11일 만에야 제대로 된 검사가 이뤄지는 등 대응이 너무 늦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해부대 문무대왕함 승조원 300여 명 전원에 대한 유전자 증폭 PCR 검사가 오늘 새벽 진행됐습니다. 1차 결과는 내일 아침 발표되는데 함정 내에 함께 근무한 터라 현재 의심 증상자 80여 명보다 얼마나 늘어날지 걱정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백신을 우선 지원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함정의 특성상 일체형으로 건조됐는데 부분적으로 운용을 하기는 해요. 그러나 이것이 완벽하게 육상 건물처럼 통제는 어렵다. 국방부는 그러나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발생하면 함정 내에서 응급 상황 대처가 제한되고 백신 보관 기준을 충족하기도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역 당국도 파병 장병은 후순이라는 입장입니다. 우리나라의 접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제외 국민들이나 또 파병 군인들에 대해서 예방 접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무대왕함이 군수물자를 싣기 위해 주변국에 기항한 직후인 지난 2일 감기 증상 환자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추동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외부 접촉 직후인데도 검사 없이 감기약만 제공했고 비슷한 증상 환자가 늘자 여드레가 지난 10일 간이 진단키트 검사를 했는데 여기서 전원 음성이 나오면서 PCR 검사는 사흘 뒤에야 진행됐습니다. 폐렴 증세 등으로 함정에서 이송된 7명이 현지 병원에 입원해 있는 가운데 군은 공군 급유 수송기 2대를 이르면 주말쯤 급파해 부대원 전원을 귀국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SBS 김아영입니다. 한국 논산훈련소 관련 확진자는 117명까지 늘었습니다. 그런데 첫 환자가 나온 날 군병원의 실수로 확진 통보가 늦게 이뤄진 것이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때문에 훈련병들은 한참 동안 코로나 위험에 더 노출됐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4일 논산훈련소 훈련병 1명이 폐렴 증세를 보여 국군 대전병원에서 유전자 증폭 PCR 검사를 받았습니다. 다음 날인 5일 오후 8시 반쯤 이 훈련병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후 서류 작업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병원 측이 양성으로 나온 훈련병은 음성으로 기록했고 비슷한 시간에 음성 결과가 나온 공군대학 소속 소령은 양성으로 기재한 겁니다. 한 명이 누락이 돼서 이제 한 칸씩 밀린 거예요. 한 칸씩 밀려 작성되면서 결과가 반대로 찍힌 거죠. 확진 통보를 받은 공군대학에선 PCR 검사와 자가격리, 사무실 폐쇄 등 소동이 벌어졌고 논산훈련소는 평소와 다름없이 운영됐습니다. 대전병원이 확진자가 뒤바뀐 걸 파악한 건 15시간 뒤인 다음 날 6일 오전 11시 반쯤. 최초 코로나 확진 통보가 늦어지면서 훈련병들은 확진자와 비확진자가 뒤섞인 채 일과 후 활동, 취침, 식사, 훈련을 함께한 겁니다. 논산훈련소는 부랴부랴 방역 조치와 함께 훈련병들을 상대로 PCR 검사를 했고 국방부는 7일 오전 확진자 37명이 나왔다고 발표했습니다. 어이없는 실수로 확산 초기 방역에 구멍이 뚫리면서 최악의 집단 감염으로 이어졌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오늘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2년 만에 오시 페어가 개막했습니다. 풍성한 먹거리와 볼거리가 제공되지만 인원은 하루 4만 5천 명으로 제한됩니다. 전국의 각 지역 주요 한인사회 소식을 이원정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최석호와 쉐런 커크 실바 가주 하원 의원이 공동 발의한 태권도의 날 결의안이 주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최석호 의원은 태권도는 한국의 문화와 전통에 깃들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심신을 단련하고 예의와 존경, 절제를 배우고 있다며 매년 9월 4일을 태권도의 날로 명명하자는 내용의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오는 8월 23일 이 결의안을 김치데이와 함께 서명할 전망입니다. 팬데믹 기간 취소됐던 오렌지 카운티 페어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오시 축제 측은 코스타메사 지역에서 열리는 이번 축제에는 오는 8월 15일까지 열리며 놀이기구와 먹을거리 그리고 볼거리가 풍성하지만 인원은 하루 4만 5천 명으로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티켓 구입은 온라인에서만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20대 한인 대학생이 아동 성범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주검찰은 최근 대대적인 온라인 음란물 단속을 펼쳐 한인 김모 씨 등 31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아동 성학대 음란물 유포와 소지 혐의를 받고 있으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18개월에서 최대 20년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알래스카주 베델 지역에서 60대 한인 택시 운전사가 총상을 입었습니다. 베델 경찰국은 지난 5일 새벽 3시 30분쯤 택시 운전사 이모 씨가 길가에서 얼굴 부위에 총상을 입고 쓰러져 있었고 용의자는 택시를 훔쳐 달아났으며 행방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안면 재건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년부터 시애틀 시내 전기요금이 인상됩니다. 시의회는 내년부터 2026년까지 5년 동안 매년 평균 3.5%씩 요금을 인상하는 계획을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내년까지는 3.9%가 인상되고 2023년에 3.8%, 2024년에는 3.8%, 2025년과 26년 각각 3%씩 인상됩니다. 잠재적인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만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전 부총리는 정치 세력 교체가 중요하다며 제3지대에서 대권에 도전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백운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대권 도전 여부를 아직 안 밝힌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어제 아침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서울 도심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1시간 20분의 회동 뒤 김 전 부총리는 SBS 취재진에 제3지대에서 대선 둥지를 틀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정권 재창출이다, 정권 교체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치 세력의 교체, 그리고 우리 사회의 의사결정 세력의 교체라고. 김 전 위원장은 김 전 부총리가 대한민국이 당면한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다며 그의 행보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2년 반 전 김 전 부총리가 퇴임할 때 경제 대통령을 준비해보라고 조언했던 일화도 소개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을 파악하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 어떻게 임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본인 스스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지 않나. 국민의힘 밖에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 지금까지 입당을 안 하는 걸 봐서 현재와 같은 상황을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안으로 들어간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대해서 당 밖에 있을 때 사람에 대한 기대와 당 내부에 들어왔을 때는 좀 달리 될 수밖에 없어요. 각각 다른 평가를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서병수 경선준비위원장은 9월 추석 이전에 경선 후보를 정하고 1차 컷오프에서 8명, 2차에선 4명으로 좁혀나갈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백운입니다. 한국의 민주당에서는 대선 경선 후보들 사이에 신경전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른바 친문 적통 논쟁은 조선시대 이야기라며 이낙연, 정세균 두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스캔들 의혹을 여성들이 판단할 것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유수환 기자입니다. 어제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재명 후보의 기자간담회. 최근 경선 과정에서 논란이 된 친노, 친문, 적통 경쟁을 작심 비판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저는 당의 주인 당원이고 그중에서 피를 따진다, 혈통? 뭐 그런 느낌? 그거는 좀 현대 민주주의에 좀 안 맞는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후보는 이어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 이낙연 후보에 대해 결국 큰 흐름이 결정한다.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여권의 전통적 지지 기반인 광주를 찾아 이재명 후보의 스캔들 의혹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갔습니다. 이재명 기사의 경우 스캔들이나 성수 욕설 논란 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들께서 판단을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어 자신을 겨냥한 경쟁주자들의 집중 공세에 대해선 지지율이 오른다고 흠부터 잡는 풍토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맞받았습니다. 후보 간 신경전이 가열되는 와중에도 민주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 비판에는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윤 전 총장에겐 낡은 국가관을 가진 남자 박근혜, 최 전 원장에겐 최소한의 도리도 없는 최로남불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SBS 유수환입니다. 내일 밤 11시 59분부터입니다. LA 카운티 내 마스크 착용이 다시 의무화됩니다. 별도의 보건국을 운영하는 롱비치시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고 오늘 발표했고 한인분들도 즐겨 찾는 라스베가스도 실내 마스크 착용을 다시 의무화했습니다. 마스크를 안 써도 되는 날이 오기는 할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백신 접종만이 답이라고 합니다. 혹시 주변에 아직도 안 맞으신 분들 계시면 모두를 위해 꼭 맞으라고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빈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라이언이 모든 카카오 프렌즈와 함께옵니다. 그리고 한미 카카오 프렌즈 데뷔카드가 탄생했습니다. 한미 카카오 프렌즈 체킹 계좌를 열면 1% 캐시백과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 상품도 드립니다. 지금 한미닷컴에서 확인하세요.